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책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쉼표 청춘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갖고 온 책은 바로 이 오리지널스라는 이 책입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보시기 어떠세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좀 끌린다. 그냥 제목도 끌리고, 근데 여기 딱 앞에서 이 말이 저를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라고 이렇게 끌어서 이제 제가 책을 짓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첫 페이지 한 두 페이지 정도 쭉 읽다가 제가 책을 좀 놓는 경우가 없는데 몇 장 정도 읽다가 제가 좀 덮어뒀던 책이에요. 이 덮어뒀던 책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목차를 그렇게 많이 보고 사진 않았어요. 너무 일단은 예뻤고, 그리고 어떻게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라고 해서 제 직업도 직업이거니와 사례를 조금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능적으로 산 책이에요. 문득 다시 내가 책을 안 읽은 적이 없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책을 한번 잡고 쭉 끝까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꽤나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도 되겠다라고 해서 좀 자신있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리지널이라는 뜻 자체는 뭐냐 하면은 창의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책 컨셉은 우리는 어떻게 창의성을 길러낼 수 있는가, 또는 창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쓴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은 심리학자고요. 그리고 이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례 연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연구가 많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장은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첫 장에서부터 제가 조금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책 소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 책을 한 번쯤 내가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스포일러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고 책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은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쭉 되어 있는데, 사실은 5장 정도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이 읽으면 좋은 글들이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또는 5장도 한 반반 정도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 정도는 이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또는 리더가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는 그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창조적 파괴, 즉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은, 현상에서 의문을 풀어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즉 낯설게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낯설게 보기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 자체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현상의 의문을 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늘 봐온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달리 볼 수 있는 것, 즉 낯설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창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창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무릅쓰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독창성으로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위험을 많이 무릅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반드시 내가 본업 이외에도 취미생활이라든지 예술적인 취미생활을 좀 가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2장으로 가면 더 재밌어요. 2장에서는 눈먼 열정에서 벗어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뭐 에디슨의 얘기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그냥 상대성 이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왕자를 찾을 때까지 개구리의 입맞춤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양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담담하게 써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로서 자기가 실험한 부분 즉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실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 2장에서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그웨이를 스티브 잡스가 처음 보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오판을 했답니다. 내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세그웨이는 그냥 마니아층들만 타는 지금으로서는 마니아층들만 타는 그런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직관을 믿지 말고 결코 내가 한번 성공했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대박을 친 영화들도요. 그 감독들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무명인 시절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어떤 한 부분에서 분명히 터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결심했죠. 이 유튜브를 계속 하리라. 이런 식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렸을 때 뭔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장 같은 경우가 제 머릿속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낯설면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독창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낯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낯설면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낯선 것에 대중성이 있는 것을 입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서도 같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최적의 균형점과 트로이 목마라고 얘기를 하는 5장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라이언 킹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정글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디즈니는 밤비라는 캐릭터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왜 밤비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라이언킹 그냥 사자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하고는 같이 토론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디즈니인데 사자가 나오면 너무 낯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여기에 스토리를 햄릿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햄릿에 대한 익숙한 이야기를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대 대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낯설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를 꾀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